자, 물권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 않죠. 물권에서는 뒤에 이제 점유취득 시효라든지, 그다음에 뭐 법정 지상권, 저당권, 중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스스로 강의를 하면서 물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물권, 뭐 소유권, 뭐 지상권 뭐 그런 거 아닌가? 그 종류는 이제 생각이 나면서도 그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라고 이제 저도 좀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그 변호사 시험에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는 엄청 나오는데 뭐 물권 뭐 대충 뭐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교수님 교과서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독점적으로 동산 부동산을 사용 수익해서 처분해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지배적인 권리다. 그래서 제3자한테도 이게 내 거라는 거를 이제 안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공시 방법이 필요하고 그 믿은 이제 제3자는 그 공시 방법을 이제 뭐 등기부등본이든지 뭐 물건을 가지고 있든지 이게 저 사람께 맞구나라는 그런 게 이제 있어야지 거래가 정상화되겠죠. 그리고 뭐 배치의 예외, 물건거래 안정성 잘 시험에 나오진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이란 또 무엇인가? 뭐 물권 변동. 제가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했어요. 물권 변동이란 무엇이지? 뭐 소유권 뭐 이전되고 뭐 그다음에 저당권도 이전되고 뭐 그런 거겠지. 뭐 제가 이거 물권 변동의 의의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수험생 때는 이거를 이제 그런 어떤 의의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을 할 그런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건 변동에 관한 그런 판례는 엄청 공부했었는데 물건 변동이란 그럼 무엇인데? 라는 어떤 기본적인 질문 자체는 저 스스로한테 안 던졌던 것 같은데 물건 변동이란 어, 물건이 변동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간단해요. 여기 이거는 물건 변동은 제가 이 교수님 교과서 찾아봐도 막 뭐 그렇게 엄청 위에처럼 물건이란 무엇인가처럼 이렇게 어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의의라든지 정의 이런 것들이 길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물권 행위. 물권 행위는 또 무엇인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채권채무 발수 목적으로 하는 채권 행위는 그 대표적인 예로 계약이 있겠죠. 계약. 그다음에 물권 변동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는 등기소에 같이 가가지고 그 등기관한테 우리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했으니까 잔금도 다 했고요. 뭐 만약에 이게 그뭐 토지 거래 허가 이런 게 필요하면은 그런 것도 허가를 받아서 그 등기 이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등기 이전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물권 변동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왜냐면은 그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물건이 변동이 되잖아요.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물권행위라는 것 자체는 강압상 개념이에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근데 이제 교수님 뭐 교과서든 아니면은 강사님 저서든 간에 이거를 이게 너무 말이 길잖아요. 말이 길죠? 그래서 강학상이라는 거는 학문상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문상 만들어냈다는 게 그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왜 그러니? 어, 우리가 잘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어, 음, 강학상 개념이다. 물권 변동 목적으로 하는 그 물권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강학상 개념인데 강학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교과서를 쓰기 위해 만든 개념. 자, 우리가 이게 물권 행위라는 게 결국에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인데 이거를 이게 말이 너무 길지 않아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근데 우리 교과서 보면 물권행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해서 뭐 등기를 하고 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해서 뭘 또 했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다 모두 서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좀 줄여서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고, 이 물권행위라는 이런 단어 자체는 학문적 그런 학문에서 쓰는 용어이다. 교과서를 좀 더 이렇게 좀 너무 길잖아요. 좀 컴팩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학상 개념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묘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는 판례가 중요하죠. 물권적 법정주의. 자, 그다음에 가등기도 가등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가등기. 가등기는 이제 왜 나오는 거냐면요. 소유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그런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만 한다고 되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등기가 뭔가, 등기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가라는 그런 파트에서 가등기라는 게 뭔데라는 그런 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등기는 대부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맨 처음에 그 매매 예약에서 말씀드렸죠.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 자, 매매 예약.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 내가, 지금이 2020년입니다. 2020년입니다. 근데 내가 2023년에 매매 예약할 거예요. 매매 예약 내가 형성권 행사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내가 매매 예약할 건데 그 전에 이 소유권자가 지금 그 이 부동산 소유자 있죠? 소유자가 나와의 매매 예약 그 약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처분한다든지 아니면은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그런 이제 일종의 배신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 나랑 약정해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이미 그 사람이 처분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놓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자 했던 그 부동산 그거를 가져오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 가등기를 해놓으면 어떤 이제 효과가 있냐면요. 자, 1, 2, 3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예요. 자, 이거는 2020년. 자, 그 다음에 얘는 2021년, 2022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2020년에는 제가 요 부동산 소유자 그 길동이 홍길동 나 같이 이제 매매 예약에 기해서 제가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놈이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그런 거 하죠. 이렇게 되게 사행성인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급전이 이제 많이 땡기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사기를 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길동이가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길동이가 돈이 또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나중에 매매 예약해가지고 가등기까지 이렇게 맞춰줬는데 나중에 그 누구한테 은행한테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해줬는데 이게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누구 또 잘 모르는 순진한 C한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부동산을 팔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일단 지금 가등기 이거 자체만으로는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판례가 뭐라고요? 순위보존적 목적이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등기만 한 상태의 나는 요 B씨 이놈 뭐냐 이렇게 이거 B씨 이거 지워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자, 실체법상 효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 권리를 남한테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권리를 남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나는
매매 예약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소유자, 홍길동에 대한 채권이라는 거는 있죠. 그 나중에 매매 계약을 나랑 체결하게 될 그런 체결해야 돼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채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여기에 소유권자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 매매 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부동산은 뭐예요? 내가 소유권자가 되려면 일단 무조건 등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지금 나는 가등기밖에 안 된 상태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나는 가등기 해가지고는요. B씨 이거 지워줘 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2023년에 요거 가등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이거는 가등기를 하는 건 약간 찜하는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먼저 찜 이렇게 해놓는 차원에서 가등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2020년에 요 B씨 너네에 앞서서 이 가등기를 했으니 근데 그 가등기를 했고 나는 그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까지 했으므로 내가 어쨌든 일방이었는데 그 일방에 이제 일방 일방 1번으로 내가 이제 가등기를 해놓고 그에 기해서 내가 본등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은 난 완전한 이제 소유권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1번으로 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비록 그 본등기를 2023년에 했잖아요. 그럼 본등기를 2023년에 했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23년에 자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판례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본등기를 요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를 2023년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2023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가등기 한 대로 네가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야. 그치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후순위자들이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자에게 대항 불가. 자, 이거는 가등기가 이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순위 보전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비록 2023년에야 그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2020년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에요. 이런 판례 있어요. 2023년에 취득하였지만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가등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후적으로 본등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일방으로 본등기를 일방이 아니라 첫 번째로 1등으로 1등으로 등기를 한 사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2, 3 얘네들은 이게 내가 맨 처음에 했잖아. 니네 둘 거는 이제 말소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없애든지 말소 해달라고 하겠죠. 말소 청구를 하면은 이 B, C 얘네들은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 이 B, C 같은 애들은요. A가 이미 가등기 해놓은 거를 등기부상 봤어. 등기부 떼보면 이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가등기를 해가지고 얘가 가등기를 해서 2020년에 가등기를 해놨네? 그러면은 언젠가 본등기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 저당권이랑 왜냐면 나는 2번, 3번이잖아요. 얘는 완전 그 1번인데 난 2, 3번이니까 지워질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여기서 저당권이랑 이전 등기를 했다고 이제 법원이 보는 거죠. 그리고 가등기라는 그 제도 자체가 이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데 그 청구권 보전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여기에서는 나는 청구권 보전이라 하면 매매 예약이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매매 예약에 기해서 내가 나중에 매매 계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죠. 근데 제가 매매 예약을 매매 계약으로 해서 그 소유권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러 오려고 해도 만약에 이 소유자가 얘네들한테 팔아먹어 버리면은 그 내 청구권은 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안전하게 내가 먼저 계약했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거 실현해가지고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다른 놈이 가져가기 전에 이건 내가 확실하게 가져갈 거야 라는 취지에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등기의 그 취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가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은 그 뒤에 애들은 지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또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자기네들은 어쨌든 등기해놨는데 이거 지우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A가 야 B, C 니네 뒤에 후순위 그 권리자들이잖아. 니네 거 이거 이제 내 부동산이 된 거잖아요. A 입장에서는. 니네 B, C 이거 지워라고 했을 때 B, C가 항변 못하죠. 그 못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법원에 갔을 때 얘들이 그거를 계속 안 지워주는 거야. 그래서 A가 법원에 가가지고 소장을 내면서 뭐 이런 사실을 제가 본등기를 했는데 얘네를 계속 안 지워주네요. 지워주세요라고 하면은 판사가 그래 지워라라고 판결을 내려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가등기에서 조금 중요한 판례는 판례가 여기 본등기를 하는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게 아니라 그죠. 본등기를 한 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게 맞죠. 왜냐면은 이때는 2020년에는 가등기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2020년에는 더욱이 그 가등기는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크게 엄청난 그 파워가 있는 그런 등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등기를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파워를 얻게 되지만 2020년에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순위 본연적 목적의 등기인데 본등기를 하는 2023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020년에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때로 하면은 내가 1번으로 이미 가등기라는 것을 해두었기 때문에 2, 3 얘네들 지워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판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요 1번에 만약에 가등기를 얘가 했어요. 아직 본등기 안 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실제법상 효력이 없어. 아니, 왜냐? 내가 가등기라는 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등기 해서 내가 그 다음에 뭐 저당권이든 뭐든 소유권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확정적으로 그 물권적 권리가 넘어가야지 그에 기해서 내가 너 이거 말소해 아니면 너 거기서 나가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지금 뭐 매매 예약 이 정도만 한 상태예요. 매매 계약도 아직 안 체결했어. 나는 그리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는 뭐 이 부동산에 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가등기 권리자가 이거를 이제 말소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법원은 야, 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니? 너 아직 가등기 권리자에 불과하잖아. 네가 나중에 소유권자 되면은 그때는 와. 그때는 네가 소유권자니까 이거 뭐 그 부동산에 네가 마음에 안 든 거 있으면 지워야지. 근데 지금 너는 가등기 권리자에 불과하고 너무 이렇게 김치국 마시지 마라는 취지의 그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등기는 이거는 그냥 판례가 그냥 가능하다고 해서 막 크게 문점은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가지 번호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등기부 실제로 제가 등기부를 보여드릴게요.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있는 등기부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놨는데 네? 여기 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제가 진행하는 사건인데 여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게 제가 지웠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실제 등기예요. 등기부를 떼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1번은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에요, 요약. 자, 갑구에 뭐 있고 지금 을구에 뭐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소유자는 이영숙이고, 그다음에 가등기권자는 김철수예요. 자, 뒤로 가봅시다. 여기 건물 이 갑구가 뭐냐? 그래 그지. 갑구가 소유권에 관련한 상황이죠. 그래서 매매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우리 그 뭐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동산은 이영숙이가 이제 소유자예요. 그래서 영숙이가 2015년 1월 27일에, 가 아니죠. 여기가 제가 이제 빼놨는데, 영숙이가 원래 이때 이제 매매를 했어요. 매매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됐는데, 이제 그 등기 명의인 표시, 뭐 이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 사람 지금 어디 사는지 이런 거 적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 동대문구로 이사를 갔어. 다시 구로구로 이사를 갔어. 그러다가 다시 효재동 열로 이사를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뭐 소유권자가 변경된 건 아니고, 이 사람 주소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제 등기 명의인과 관련한 그 표시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얘는 계속 그 소유권 이전 지금 2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 2-1 이거 뭐예요? 이게 부기 등기. 자, 가지번호라고 하죠, 이거를. 2-2. 그러면은 자, 2-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3은 3보다 더 빨라요, 안 빨라요? 더 빠르죠. 더 빠르죠. 왜냐, 이 앞에가 2잖아, 2. 그죠? 넘버 2, 네, 넘버 3. 그러면은, 어, 저기 뭐냐? 얘가 3보다 순위적으로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얘가 앞서는 거기 때문에, 뭐, 얘가 만약에 이제 소유권이라면은 그 뒤에 뭔가 이상한 게 붙여져 있다. 뭐 4번, 5번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게 원인이 없는 거다. 라고 하면은 이 2-3 여기 있는 애가 이거를 지워달라고 소장을 얘기해서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2번부터는 계속 근데 영숙이 소유예요. 이영숙 씨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압류도 한번 됐었어. 근데 이건 지워진 거예요.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이걸 가압류했었는데 돈 다 갚았나 봐요. 카드값 다 갚았을 것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돈은 다 갚은 거고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 말수.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가등기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요. 2015년 12월 1일 매매 예약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2015년 12월 1일에 매매 예약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그리고 6일 지나서 이 가등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얘 지금 뭐야? 2015년 12월 7일 있죠. 이 이후에 설정된 거 있는지 한번 봅시다. 2012년에 없네요. 없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뒤에 뭐가 없네, 얘는. 그러면 얘는 얘가 계속 일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유권자가 있고 가압류는 이제 없어졌고, 가압류 이거 여기 왜 빨간색으로 표시했지? 자, 계속 영숙이 땅이에요. 영숙이 땅이고, 그다음에 근데 그 영숙이 땅을 내가 살려고, 철수가 살라고 지금 여기 철수가 살라고 이제 매매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이제 철수가 나중에 그 매매 예약 그 행사권이 아니라 매매 예약권을 행사를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철수가 잔금 지급하고 나서 그 이제 돈을 내잖아요. 잔금 지급하고 나서 등기를 하면은 이제 철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매매 예약에 관한 그 등기 등본은 이 을구에 여기 2015년 그 뒤에 이제 한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안 와서. 영숙이가 이제 뭐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리고 다녔어. 우리은행에도 지금 근저당 설정돼 있고, 조흥은행에서도 한번 빌렸었네. 그죠? 그래서 2003년에 갚았나 봐. 그때 또 빌렸어. 얼마야? 8천.
6천 이렇게 빌린 건가? 이자까지 합쳐서 8,400 이렇게 설정된 거 보면은 그랬다. 등기부등본을 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지번호 다시 그 부기등기, 가등기라는 게 뭐냐면요, 가등기를 다시 또 쓰는 거예요. 재사용. 자, 그럼 아까 여기 가등기 있었죠? 근데 아까 2-1, 2-2, 2-3 이렇게 있었죠? 이게 가지번호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자,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등기, 이거를 얘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9번인데 내가 가등기를 하면은 9-1, 그다음에 가등기 이전해주거나 그렇게 하면은 9-2, 9-3, 9-4로 그거를 이제 그 가등기 자체를 이제 뭐 넘길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 근데 이게 왜 쟁점이 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체법적 권리가 아니잖아요, 가등기라는 것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등기에다가 뭐 또 그거를 넘기고 뭐 또 다시 가등기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됐는데, 판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지번호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매매 예약권이 이제 넘어갔다든지, 아니 이제 김철수라는 애가 매매 예약을 한 건 맞는데, 이제 김철수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 매매 예약의 당사자가 김철수였는데, 잘 친구가 있어. 나는 이 땅을 못 살 것 같은데 내 칠수인 이제 영수라는 애가 있어. 영수라는 애한테 야, 너 이 땅 사면 되게 좋다. 나중에 막 그 10배 이상 오른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수가 이제 지금 여기 소유권자 누구야? 영수가 소유권자랑 그 매매 예약을 다시 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그 9-1, 9-2로 표시를 해서, 가등기권자가 뭐라고 되겠어요? 이영수, 김영수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 이거는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 그 이제 객관식에서 그 이제 1,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할 수 있다. 페북 이거 외우는 거야. 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등기 청구권. 주로 등기 청구권도 여러분 소멸시효 아시죠? 소멸시효. 그 청합승 민법 163조였나요? 거기서 이제 내가 뭐 3년간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이제 나랑 어떤 애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 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럼 나는 걔한테 내가 만약에 다쳤으면은 치료비랑 이런 거 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3년 내에 그 청구를 안 하면은 그 권리가 이제 소멸된다는 그런 건데,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에 기해서 내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대표적인 거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해서 그 당시 소유권자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등기 청구권이 뭐라면 결국에는 내가 뭐 매매 계약을 했어. 그래서 내가 잔금까지 다 냈어. 그러면은 그 이제 쌍무 계약이잖아요. 이 매매 계약도. 그러면 나는 내 의무를 다 했으니까 니도 나한테 등기 넘겨줘. 그래야지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나는 그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줬는데 너는 등기 나한테 안 넘겨주고 뭐 하는 것이야? 등기 넘겨줘. 등기하러 같이 등기국에 가자라고 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점주취득 시효는 이제 뒤에서 볼 거지만, 점주취득 시효가 완성이 돼도 이제 그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 청구권도 대부분 기본적인 소멸 시효가 10년이죠. 그래서 이것도 청구권은 이제 10년에 걸리니까 10년이 지나면은 이게 소멸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시효 소멸이 진행이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이제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매매 등기 청구권 당연히 뭐 시효 소멸하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점유 상실.
이후에 점유를 상실하면 그 이후에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시효 소멸 안 하는 거를 봅시다. 대부분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땅에 눌러붙어 앉아 있어. 그 청구권자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자가 그 땅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인도 사용 수익 이건 뭐예요? 거의 이제 매매 계약에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인도 받았어요. 그다음에 사용 수익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지금 그 주택을 이제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주택에서 인도 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거 뭐예요? 그 주택에서 눌러붙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 수익 후 점유 승계. 이것도 자, 사용 수익 후 점유 승계.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승계받은 사람이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요 사용 수익하고 다른 사람한테 점유 승계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용 수익했던 애는 비록 지가 그 땅에 눌러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에 야 우리 거니까 너 그거 써라고 한 거잖아요. 점유승계가. 그래서 그 땅에 눌러붙어 앉아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시효소멸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제3자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자 이것도 자, 점유하는 경우 이거 뭐냐면요. 제3자 명의신탁은 이제 그 명의신탁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그 등기 청구권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법리에 따르면. 근데 그 신탁자가 매도인이 아니라 신탁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도 10년이 지나면은 이제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데 신탁자가 이제 그 땅을 점유하면서 거기 눌러붙어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이게 시효소멸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눌러붙어 앉아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여기 보세요. 완성 후 점유 상실 시에는 10년에 걸린다고 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거기 붙어 앉았을 때는 시효에 그 똑딱똑딱 그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눌러붙은 그거를 이제 상실하면은 내가 딴 데 가서 눌러붙어 앉아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땅에 뭐 내 가족들이 이제 거기서 그거를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다. 그런 사실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그 그 점유가 없게 되는 그 날부터 10년이 이제 똑딱똑딱 흘러가서 10년이 되면은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것도 이제 그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냐 그 땅에 눌러붙어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눌러붙어 있지 않고 남들한테 눌러붙어 있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맨 땅이야.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게 맨 땅이었던 게 10년이 지났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내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등기 이전을 해줄 의무가 없고 그렇다면 나는 그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자, 다가와서 좀 봤고요.